여러분,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거창한 폭로도 누가 울부짖는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였던 대화 속에서 진짜 충격이 튀어나왔거든요. 장소는 선주의 집, 분위기는 평소처럼 푸근하고 조용했죠. 그런데 그 대화 한 줄로 모든 공기가 달라집니다. 한마는 이 말합니다. 순애랑 살았었어.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주와 소우는 거남이라는 인물을 그냥 심원장님이랑 조금 얽혀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단순히 오래전 지인이겠거니 혹은 예전 미용실 시절에 스쳐갔던 사람 정도. 그런데 소우가 조심스럽게 묻죠. 거남이 심원장님 아는 사람이죠? 그 질문에 한마는 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았었어. 그 순간 선주와 소우는 동시에 멈춥니다. 선주는 말까지 튀어나오죠. 진짜?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담담하게 흘러가지만 사실상 진실의 고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거남, 심순애, 그리고 한마는 지금까지는 따로 떨어져 있던 과거의 이름들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순간 순애와 거남이 같이 살았다. 이건 그저 과거 연인이었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같이 살았던 그 시기, 바로 아이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계속 회상 장면으로 언급되던 아이 바꿔치기, 쪽지, 갓난아기 앞에 놓여진 편지,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시점과 순애와 거남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선주 입장에선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까지도 내가 누구 딸일까라는 의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안고 있었고, 피수일, 한마는, 심순애 모두가 조금씩 말을 아끼는 상황에서 갑자기 엄마처럼 믿고 의지하던 한마는의 입에서 순애랑 같이 살았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선주는 그저 가족들 사이에 얽혀있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내가 중심이었구나. 그 바꿔치기 당한 아이, 그게 나였구나.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소우와 함께 듣고 있다는 점도 너무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소우 역시 선주의 혼란과 아픔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정이 이 장면을 더 따뜻하면서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말이 조용해서 더 무섭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사 한 줄로 진실이 훅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진상아와 전남진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남진은 이번엔 다릅니다. 항상 상아 편을 들고 상아 뒤에서 조용히 수습하던 이 남자.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상아를 마주보고 정확히 말합니다. 이혼하자. 여기까진 상아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틀어진 관계였고 남진이 선주에게 미련을 드러내던 장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전남진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좀 준비한 게 있어. 이 말과 함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상. 상아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그 영상, 바로 거남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거남이 선주에게 진실을 말하러 가기 직전 상아가 그를 막아섰고 다투는 과정에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던 그 장면. 상아는 그가 움켜쥔 녹취 파일을 빼앗기 위해 진정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구급차는 부르지 않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죠. 그런데 그 전 과정을 바로 그 순간을 남진이 보고 있었고 그것을 휴대폰에 담아둔 겁니다. 지금까지 상아는 이 사건을 그냥 실수쯤으로 넘길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피선주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도 세웠겠죠.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걸 본 전남진 이상아를 더 이상 감싸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이 장면은 진상아의 결정적인 몰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어떤 악행도 증거 없음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젠 눈앞에 있는 영상이 말해주거든요. 너 밀었잖아. 너 방치했잖아. 너 알고도 도망쳤잖아. 그리고 그걸 본 상아의 반응. 휴대폰을 손에서 놓치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장면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늘 여유 있는 척했지만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이 장면이 주는 강력함은 폭로를 누가 한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전남진, 상아가 내 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 결국 진실을 가장 날카롭게 찌른 칼이 돼서 그녀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닙니다. 진상아라는 인물이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녀는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남진의 한마디와 그가 내민 한 개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이번 장면은 말이 없어서 더 무서운 장면입니다. 선주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으로 생각합니다. 심원장이랑 살았던 사람이 내 친아빠에 대해 알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변에서 출생 이야기를 돌려 말하던 분위기, 한마는의 동요, 피수일의 말, 심순애와 건암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선주 본인도 그 모든 조각들이 결국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주가 이걸 추측이 아니라 확신 직전의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네? 로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려온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수일이라는 인물, 그가 아빠일 수도 있다는 충격. 그런데 그 피수일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심순애. 그리고 심순애는 아이를 바꿨고 그 아이 중 한 명이 진상아였고 또 다른 아이가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선주는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조각씩. 아주 조용히 속으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선 엄청난 폭풍이 불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정말 한마는의 딸이 맞을까? 왜 내 유년기 기억은 흐릿할까?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해주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만약 진중배 대표님이 내 아버지라면? 이 질문 선주는 아직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선주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의 감정에 도달해 있어요. 말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무게 때문에 스스로도 말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누가 내 아빠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 이 질문이 함께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 그동안 내가 가진 이름, 관계, 사랑, 기억 그게 전부 진짜였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감정. 그걸 선주는 지금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래, 선주가 진중배의 딸일 거야. 이제 다들 그걸 눈치채고 있어. 중배 본인도 이제는 알 거야. 하지만 이 드라마가 선주의 입으로 그걸 말하게 만들기까지 이 감정선을 끝까지 지켜보게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연출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속마음 독백이 아닙니다. 선주가 자기 존재의 진실에 도달하기 직전 가장 복잡하고도 단단한 감정을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상아는 진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앞에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버텨왔던 상아. 하지만 111화 예고편에서 그녀가 택한 선택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죠. 장면은 조용한 경찰서. 상아는 침착한 얼굴로 형사 앞에 앉아 묻습니다. 피선주 씨 조사해 보셨나요? 이 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상아는 피선주에게 건암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건암은 병원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진상아 본인이 있었죠.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선주를 의심 대상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의아해하죠. 의심 가는 점이 있나요? 라는 대사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진짜 수사 목적으로 듣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아니 갑자기 왜 피선주 얘기를 하지? 라는 미묘한 경계심. 여러분, 지금 상아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위임장 위조, 회사 자금 횡령, 동거남 밀치기 의혹까지 하나하나 다 터지고 있어요. 이제 손에 쥐고 있던 건 다 무너졌고 남은 건 누구 하나를 밟고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마지막 발악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피선주입니다. 평소부터 경쟁심도 컸고 질투심도 컸고 자신이 가짜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제일 멀리 두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피선주가 한 일이라고는 회사 살리고 병실 지키고 가족들 챙기고 한 거라곤 죄다 정의로운 일이었는데 상아는 그런 피선주에게 의심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겁니다. 상아의 머릿속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건암 사건에 얽혀있다는 걸 덮으려면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해. 건암이 마지막으로 만나려던 사람이 피선주였으니 그걸 이용하자.
경찰이 이쪽으로 눈 돌리게 만들면 내가 빠져나갈 시간은 생기겠지.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범죄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우려는 행위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상아는 이걸 너무도 차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쟤는 잘 나가잖아. 부모도 찾았고 회복도 했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 그럼 하나쯤 걸려줘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뻔히 보이죠. 이건 자기가 만든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옆 사람한테 던지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피선주가 건암을 해쳤다고 믿을 사람은 없어요. 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진상아라는 인물이 도덕적 선을 완전히 넘은 장면입니다. 거짓말, 조작, 이용에 이어 이제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모든 걸 덮기 위해 마지막 한 수를 둔 셈인데 결과적으로 이 한 수가 상아 몰락의 종지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경찰은 이 말 하나로 진짜로 수사 방향을 바꾸기보단 오히려 상아의 동기와 정황을 더 깊이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전남진, 그의 손에 들려있는 증거가 이 프레임 조작 시도를 완전히 박살낼 결정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